관련해가지고 우리 장윤환 장군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항통신학 때 부대학 때 마사지했는데 일하고 있는 장윤환 팀장입니다. 사무장인데요. 보통 보면 여러분들이 저는 여기에 아무도 있었는지 오래됐는데 궁금한 게 하나도 없으시고 전화가 안 오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감사합니다. 남아가서 저쪽에서 발견할 기능이 있죠. 네. 저거는 저장이 안 되니까 하나 더 가요? 아니요. 이름 양도 보고 이름 양이 많은데 제가 이름이니까 한번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전해주시면 네. 그 다음에 나온 김에 우리가 이제 한 가지 짧게 한 5분 정도만 제가 도움이 될 수 있는 세부 관련 정년세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지금 상속 정년세법이 지금 20년 전에 만들어져가지고 여러 가지 정권이 바뀌고 이래서 정년세 문제가 크지가 않아요. 그런데 상속이라든가 정세가 물가가 상승하다 보니까 상속을 집 하나만 물려받아도 또 30세는 내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가 그다지 많은데 안 먹을 그런데 거예요. 계신 분들 보니까 또 연세도 있고 자녀분들 또 자녀분한테 이것도 물리주려고 하니까 세금도 많이 나오고 그런데 이제 현행법상은 세법상은 우리가 이제 부부지간은 부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자녀지간에는 이제 성인인 경우에 5천만 원, 미성년 2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정년세 공제가 크지가 않아요. 거의 20년 전에 1980년에 만들어졌어. 그런데 이것도 10년 동안의 그 정년세 한도 공제 금액이 그래요. 그러면 보통 보면 지금은 무엇을 사업을 하더라도 물가가 많이 뛰었는데 지금 지금 걸 사업하나 크게 주려고 그러는데 이거 뭐 정년세 공제 5천만 불이 안 돼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이제 세법에는 창업을 자녀분이 한다 그러면 그 5억까지는 세공제 우리가 정해서 공제를 해주는데 우리가 창업이라고 하는 거는 창업이 되는 게 있고 모든 업종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음식점이라든가 뭐 건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우리가 우주에 보셨죠? 그 커피숍은 안 돼요. 안 되는데 우리가 이제 커피숍 창업이 안 돼요. 그런데 이제 그 내실 때 빵집을 해서 보통 이제 그렇게 제가 이제 보통 보면 요즘 젊은 애들이 커피숍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그런데 오면 제가 빵집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빵을 만드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일반 음식점으로 해서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부모가 현금으로 5억까지 줄 수 있어요. 그러면 정리세는 없어요. 그런데 창업에 해당되는 업종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음식점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빵집이라든가 그 다음에 건설 뭐 전기 이런 거 가능한데 그러면 이제 부모가 5억이라는 돈을 줬다 그러면 이제 조건이 이제 자녀가 18세 이상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부모가 60세 이상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직계 이제 부모가 돼요. 직계에서 5억까지 줄 수 있는데 그러면 그 돈 5억을 받는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2년 안에 사업을 시작해야 돼요. 돈을 받고 5억까지. 5억 받으면 받는 시점에서 2년까지 사업을 안 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4년 동안에 그 5억이라는 돈을 써야 돼요. 써야 되고 그 다음에 그러면 자녀분이 10년 동안에는 그 사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이면 5억 이상 되는 금액은 우리가 이제 우리가 5억 이상 되는 상속세 정년세에서는 1억 미만은 10%고 1억에서 5억까지는 20%고 5억에서 이제 이렇게 해서 세월이 붙는데 5억 넘는 금액은 단일 세월로 10%만 가설해요. 20억 준다 하면 5억까지 가지고 15억까지 이제 10%만 이제 정년세를 그렇게 매기는데 그런데 이제 한번 참 좋은데 또 한 번 또 생각해 해야 될 부분은 뭔가 하면 이제 이렇게 하면 되는데 우리가 상속 정년세법에 의하면 우리가 10년 동안에 어른이 돌아가시고 부모가 돌아가시면 10년 동안에
정려받은 가액도 상속가액 포함되거든요. 그런데 보통 보면 우리가 10년 전에 정리해준 물건은 어른이 10년 후에 돌아가시면 합산을 안 해줘요. 그런데 요거는 10년 지나 20년 지나도 요거는 무조건 합산을 해줘요. 그래서 이제 요게 이제 뭐가 나중에 이제 어른이 재산이 많고 이러냐 하면 다시 한번 전문적으로 상담을 해봐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그거는 제가 나중에 상담이 오면 한번 제가 나중에 상담을 해드릴 텐데, 근데 참 이제 우리가 부를 세습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세대 간에 어차피 부를 넘겨준다는 게 잘못하면 다 세금을 내고 말아요. 그래서 한번 또 한번 상담을 하실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양도세 부분에서 보통 보면 매매를 하고 저희 사무실에 오시더라고요. 그러지 마시고 어떤 물건에 대해서 매매를 하기 전에 오셔가지고 이거를 얼마에 팔락하는데 세금이 얼마 나오냐 그렇게 물어보시고 매매를 하세요. 왜 그런가 하면 계약금을 받고 나면 계약을 파지하면 10배가 얼마 물어줘야 되잖아요. 그죠? 뭐 그러니까 거기 이제 순번이 항상 세금이 얼마 나오는지 먼저 확인하시고 매매를 하시고 자녀분한테 경매를 하실 때도 한번 물어보세요. 그리고 TV에 뭐 유튜브에 보니까 부모한테 나는 맨날 뭐 생활비로 5천만 원 받는다. 그죠? 용돈으로 5천 원 받는다. 근데 그분이 경매세를 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요? 이건 넌센스입니다. 용돈으로 5천만 받는다. 경매세 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자, 안 해도 돼요. 왜 그런가 하면요. 용돈은 부를 가치를 창출한 게 아니에요. 부모가 1억 정도 5천 주도 간에 그거를 자기가 생활비로 다 써버리면 이제 문제가 없어. 하지만 이제 우리가 대학생이라든가 이주세 미만 자녀들에서 그렇겠죠. 그죠? 그런데 용돈을 받아가지고 얘가 적금을 넣는다든가 얘가 다른 걸 사면 이제 부의 창출이기 때문에 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기준은 용돈이라는 것은 일시적이고 소모성이거든요. 그러면 뭐가 이런 게 아무 문제 없어요. 그리고 또 아셔야 될 거는 이런 분들이 자녀분한테 돈을 송금을 하잖아요. 할 때 잘 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흔히들 보면 우리가 이 돈을 송금할 때 기록을 남겨놓으세요.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이 자녀분이 학생일 때는 돈을 뭐 1,000만 원, 2천만 원 돌리면 이거 뭐 보증금이다 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흔히들 보면 우리가 거기를 자녀분한테 돈을 송금할 때 내가 5천만 원 주고 2천만 원 주고 넣어주고 할 때 거기에 기록을 잘 하셔야 돼요. 왜 그런가 하면 내가 살다가 자녀 죽을 때쯤 되면 자녀분한테 이제 내가 죽고 나면 자녀분한테 자녀분은 내가 죽었으니까 자녀분은 이제 우리가 아셔야 될 거는 상속세는 죽은 사람이 세금을 대신 내는 거예요. 이제 세법이 바뀌고 이제 유산 이제 우리가 이제 받는 유산 취득세를 바뀌려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정년세는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상속세는 돌아가신 분을 자녀분의 세금을 대신 내는 거거든요. 그런데 죽은 사람은 많이 없어요. 없으니까 세무서 직원이 10년 동안 통장 거래를 보니까 막 금액이 막 찍혀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를 소멸 안 하면 소멸이 안 된다고. 왜 그런 거야? 이제 내가 없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그러면 그게 알 수 있는 거는 통장 기록을 보면, 그죠? 부모가 자녀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내가 송금할 때 통장 기록을 뭐 생활비, 용돈 이런 식으로. 그죠? 그렇게 하시고 지금 우리가 이제 상속으로 돌아가신 부분에 세금을 내는 거죠. 바뀌려고 해요. 유산 취득세를 바뀌는 거는 받는 이제 분에 대한 이제 재산을 가지고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도록 이제 바뀌려고 하는 거고요. 정년세는 이제 지금 현재 정년세는 이제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 그러면 미성년자가 정년세를 받는다. 그럼 미성년자는 또 세금 낼 돈이 없잖아요. 그러면 뭐 또 그 세금까지 또 정년세를 계산해서 또 세금을 내야 돼요. 그래서 한번 장사를 잘 하시고 돈을 많이 벌지만 내가 자녀분한테 물리 줄 때는 계획을 잘 세우셔야 돼요. 사실은 10년이라는 계획을, 그죠? 지금 이제 그러면 이제 8살한테 우리 주식 주잖아요. 그죠?
대기업이 하는 일이 그렇잖아요. 8살 되는 때 비상장 주식 줘가지고 10년 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상장을 해버리면 그 금액이 엄청나게 크시잖아요. 그죠? 옛날에 다 삼성 이건희가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병원에 오래 있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건희가 그렇게 오래 때가 병원 신세를 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딱 한 가지예요. 이종현한테 10년 전에 준 재산에 대해서 합산을 할까봐. 그죠? 지금 그래서 우리나라 법이 사실은 사업도 중요하지만 상속이나 증여세, 양도세 등등 한번 전화를 하셔가지고 물어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뭐 궁금한 거 있으면 한번 뭐 궁금한 부분, 예. 1,000만 원 이하는 괜찮지 않나요? 자기 아빠한테 보낼 때. 아니 1,000만 원 이하는 자녀한테 이제 왜 괜찮다고 생각하시는데요? 소액이잖아. 아니요, 이게 우리가 통장 거리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제일 빨리 걸리는 건 저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사람들이 많으니까 1,000만 원, 2,000만 원 보내도 세무서에 캐치가 안 되잖아요. 하지만 이제 전산 기록은 남아요. 근데 제일 우리가 주의할 거는 소득이 없는 자녀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그죠? 그러면 흔히들 보면 아파트를 하나 진짜 샀다. 그러면 이게 등기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세무서에서 이제 추적을 하는 거죠. 이 자녀가 소득도 없고 이런데 이 부동산을 어떻게 취득했거든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래서 정리세 이제 나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 다음에 요즘은 또 정리세 공제가 5천만 원이 적다 보니까 이제 출산 이렇게 해주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이제 출산을 하면 출산한 후 2년까지는 1억을 더 줘도 되고, 그 결혼 전후로 해서 2년까지는 1억을 더 줄 수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한시적으로 윤석열 때 이제 우리 정리세 한도를 늘려놨거든요. 사실은 5천만 원 공제가 너무 적으니까. 근데 이제 제가 봐서는 느낌이 이제 윤석열 탄핵도 있는데 끝나고 나면 어떤 정권이 이제 정치를 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이 상속증세법은 아마 수정을 하실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공제가 너무 적으니까. 하지만 아직까지 법이 안 바뀌기 때문에 항상 하실 때는 항상 그 전화를 한번 상담을 한번 해보시고 하시는 게 나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또 이런 부분이 있어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집 하나 있는 사람이 집을 있잖아요. 하실 때 세금이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보통 보면 만으로 30세 미만이 장가도 안 간 자식이 있다. 그러면 단순하게 이 집을 걔한테 정리를 해주고 내가 집을 한 채니까 그냥 1,000만 원 잘 하셔야 돼요. 30세 이상은 가능한데 30세 미만에 있는 자녀는 결혼도 안 한 자녀, 소득이 없는 자녀는 아무리 주소지를 따로 해놔도 같은 세대를 보거든요. 이제 그렇게 실수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일단은 여기까지만 제가 하고 나중에 한번 있으면 전화 한번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